자, 해보자 얘들아. 지난번에 그 정규분포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했고요. 오늘 할 것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보고 하고 나서 뭐 뒤쪽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그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n이 숫자가 낮을 때는 뭐 예를 들어 한 번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한 두 번 정도로 가볼까? n이 만약에 2라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얘가 저 뭐시냐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그 우리가 이 확률 분포를 한번 그려볼 수 있잖아. 확률 분포를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이 이제 뭐 이런 식이겠지. n이 2니까 확률 변수가 x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2c0에다가 3분의 2의 두 번에다가 2c1에다가 3분의 1 한 번에 3분의 2가 두 번에다가 22에다가 3분의 1 한 번에 3분의 1이 두 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시면 9분의 4에다가 얘는 9분의 4, 그 다음에 이 녀석은 9분의 1.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가 나타내 보시면 x가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가 9분의 4, 9분의 4, 9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의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거를 얘는 이제 전혀 정규분포랑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얘가 확률 변수 n 값이 슬슬 커지기 시작하면 한 30 정도 되면서부터는 슬슬 정규분포 곡선을 띱니다. 이거가 이제 n이 30일 때는 다 계산을 해볼 수는 없지만 하면 너무 많으니까 거기 이제 한번 보시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n이 이제 10일 때는 이제 요게 이제 2일 때고, 한 10 정도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요게 이제 n이 10일 때 30쯤 되면 슬슬 정규분포 모양이 나와요. 30쯤 되면 슬슬 정규분포 모양이 나오면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딱 뭔가 이 정규분포의 모양 곡선을 따라간다는 거지. 횟수가 커질수록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P가 몇이든 간에 평균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모양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통계 파트에서 굳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계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횟수가 누적이 되면 이 모양 곡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을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걔를 이제 앞에서 그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항분포, 심지어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끊어져 있는 녀석이잖아. 사실은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지만 사실은 점점점인 거지.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점들을 연결해 보면 정규분포 모양의 곡선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항분포가 n이 어느 정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면 평균은 np이고 분산은 npq잖아. 그렇죠?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인데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면 대략 한 30 이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30 정도부터는 저걸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 한 30 이상 정도만 되어도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대충 그 정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정규분포 쟤를 써도 되겠구나 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항분포에서는 그 예전에 계산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평균이랑 분산 같은 건 구할 수 있었지. NP랑 FQ로 쉽게 구했잖아요. 근데 평균 분산은 구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이항분포인데
얘가 뭐 30분만 3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여기다가 3분의 2 하면 되니까 분산은 3분의 2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px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는 이항분포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20 이상인 걸 구하려고 하면 이항분포에서 다루려면 진짜 하나하나 해야 돼요. 21대, 21대, 21대를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얘들을 다 더해봐야 이걸 구할 수 있는 건데, 이항분포에서 다루려면 걔네들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다루기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얘가 30 이상 정도가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녀석은 그러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10,3분의 20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얘 가지고 표준화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로 표준화를 해가지고 뭐 이제 20에서 10 빼면 10이고 여기 루트 3분의 숫자는 일단 더럽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지. 이거를 이제 그 정규분포표에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이거 찾아봐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되겠니? 그래서 원래 이항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 정도만 알 수 있었는데 N과 P 가지고는 평균과 분산 정도만 계산할 수 있고 뭐 아니면 하나하나의 확률 정도는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항분포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N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표준 정규분포표로 표준화해가지고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N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됐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거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MP, MPQ 해서 루트 MPQ 이렇게 되는 거. B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로 주어져도 우리는 이제 범위를 구할 수 있다. B로 한번 가보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확률 질량함수가 XCR 5분의 1에 R에 5분의 4에 100-R 그리고 R이 0부터 100까지. 아하, 이 질량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정확히 이항분포를 따르죠. 확률이 뭐겠어요? 5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100CR인 걸로 봐서는 N은 100일 거고 P는 5분의 1이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를 구해놓고요. 평균과 분산도 구해놓자. 평균은 2개 곱하면 20이고 분산은 여기다가 5분의 4 곱하면 16이죠.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구하라는 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거야. PX가 28 이상이야. 그래서 28 이상이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범위로 되어 있어서 이항분포를 구하려면 이제 28 이상을 하려면 100C 28부터 시작해서 쭉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고 정규분포화 합시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면 평균, 분산, 그래서 16을 4의 제곱으로 쓰자. 자,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표준화할 수 있지. 표준화하면 평균 빼고 분산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거기 주어진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시면 2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0에서 2까지가 0.477이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얼마겠어? 0.0228이겠죠. 너무 쉽죠? 1로 가봅시다. 이번이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해서 뭐 확률 구하기 한번 해봅시다. 어느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에 이른다고 한다. 0.8. 자,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 400명 중에서 출소 후에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가 300명 이상일 확률의 근사값을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라. 여기다 400명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이 이게 이제 이 0.8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0.8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얘가 똑같은 범죄를 할 게 0.8, 0.8, 0.8 뭐 이제 뭐 사기 같은 경우 뭐 그런 거겠죠. 보통 사기꾼들은 나오면 계속 사기를 치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걔를 관찰을 하나하나를 관찰을 해보시면 각각의 0.8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400개의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400개의 데이터. 됐나요? 400명이 전부 다 0.8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건데 구하라고 하는 게 보시면 x가 뭐인 거냐면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가 300명 이상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것이 b 얘를 구하라는 건데 이렇게 범위로 주어지면 이항 분포는 못 구하지. 그래서 정규 분포로 바꿉시다. 그러면 np 하시면 32 320인가? 엄마 이라면은 64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면 이거를 표준화하는 거죠. 평균 빼고 8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20. 마이너스 8분의 20은 4로 하면 2분의 5 빼기 2.5 인 거니까 어떻게 된다? 빼기 2.5 이상 이만큼 인데 이 오른쪽은 0.5일 거 아니에요? 요만큼을 찾아보자. 여기서 2.5가 거기 보시면 0.49 됐다. 0.5에다가 0.49를 더하시면 뭐겠어요? 0.99겠죠. 그래서 400명 중에서 300명 이상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0.99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배수 x라고 하자. 이항 분포죠? 729만 6분의 1이죠. px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0.0228이라 얘도 범위로 주어져 있지. 범위로 주어져 있으면 딱 보시고 아 이거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항 분포로는 안 되는구나 하셔야 되고 정규 분포로 바꿉시다. 평균은 120일 거고 여기 6분의 5 하면은 100이니까 10의 제곱이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표준화하자. K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 됐죠? 얘가 0.028. 자,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자. 작거나 같다는데 0.0228이라는 소리는 0.5보다 지금 작잖아. 그래서 이쪽에 있을 수는 없고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쪽에 있어야 돼. 10분의 K빼기 122.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게 0.0228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되죠? 요만큼이 그러면 얼마겠어요? 0.477이지. 477이가 나와야 되죠? 그럼 0.477이 거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보시면 2일 때지. 2일 때. 그래서 2일 때인데 0에서부터 여기 2까지가 0.477인데 얘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얘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10분의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빼기 20이니까 넘어가면 K는 100이겠다. 뒤로 가봅시다. 문제가 비슷비슷하구만. 4번. 어떤
어떤 해운회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고 한다. 정원 340명인 여객선에 예약 고객이 400명일 때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입니다. 해봅시다. 일단 고객 한 사람당 승선할 확률이 10분의 8이야. 그러니까 0.8. 얘가 P인데 지금 몇 명이 있냐면 400명의 고객이 예약을 했어. 400명. 그러면 이것도 이항분포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승선할 확률 0.8. 근데 400명을 다 체크해봐야 돼.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이유가 이게 극대화긴 해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그거야 뭐 이렇게 여객선 같은 걸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예약을 400명짜리 정원에서 400명짜리 그걸 하면 꼭 한 20%는 안 와. 예약 취소를 해 중간에. 그러면 20%만큼 자리만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사업주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계산을 해보는 거야. 예약을 400명 자리가 400명인데 500명을 예약을 받아 놓으면 거기서 한 20%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얼추 풀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주마다 호텔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거마다 이 오버라에서 예약을 받아 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띡 가면은 자리 없는데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 이제 400명이라 정원이 340명입니다. 그죠? 340명.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x가 34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최대는 340명까지잖아. 이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범위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로 가야 되고 정규 분포로 가시면 2개 곱하시면은 몇이지? 5분의 4, 80 320 엄마 5분의 1이니까 64 그러니까 8에 되죠. 표준 합시다. 320을 빼고 8로 나누면 8분의 20이에요. 4로 나누면 2분의 5 그러면 2.5 이런 거지. 그러면 2.5니까 2.5가 가운데가 0 여기가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만큼. 근데 이만큼이 그러면 얼마냐면 0.5고 이만큼은 이제 찾아보면 되죠. 0에서 2.5가 어디냐면 0.4938 됐나? 자 그러면 얘랑 얘를 합치면 0.9938이겠죠. 되니? 그럼 이제 봐봐.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사업주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320명 정원이라도 400명을 받아도 예약이 넘치지 않을 확률이 0.9938이니까 99.38 정도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체로는 넘치지 않으니까 이게 극대화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한두 명씩 가끔 넘치면 컴플레인은 감당을 하는 거야. 이만큼의 이제 이득을 얻는 대신 그거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꽤 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5번으로 가보자. 어느 회사에서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회사에서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많아지자. 얘를 따르는데 신제품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 무게에 관한 정규 분포죠. 그리고 거기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보실 때 이거 통계 파트에서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항상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뭐가 확률 변수지를 봐야 돼요. 이게 개수인지 무게인지 이런 걸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어진 정규 분포는 무게에 관한 정규 분포예요. 무게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0,8의 제곱은 무게인데
거기 이제 오른쪽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하루에 2,500개를 생산하고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이잖아.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을 하려면 거기서의 확률 변수는 개수여야 하지. 처음에는 무게를 줘놓고는 이제 개수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가지고는 바로 저 개수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불량품의 확률을 먼저 구해봅시다. 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불량품의 확률은 164보다 작을 경우 이거겠지. 동호는 없어야겠네. 작을 경우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보죠. 180을 빼면 16 빼기 16이니까 빼기 2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i니까 여기겠지. 거기 2가 되는 녀석이 몇이냐면 0.48. 그러면 요만큼이 0.48. 얘는 0.02네. 불량품의 확률이 0.02인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불량품의 확률이 0.0인데 하루에 2,500개를 생산한다면 그러면 각각은 전부 다 불량품의 확률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전부 다 0.02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불량품의 확률을. 그러면 2,500개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전부 다 2,500개가 다 똑같이 불량품의 확률이 0.02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확률들을 2,500번 반복해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하고 그쵸? 2,500개고 불량품의 확률은 0.02 이항분포인 거지. 그러니까 아하 얘가 이항분포구나 한 다음에 여기서의 확률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지? 개수로 넘어가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무게였고 확률 변수가. 자, 이제 개수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얘를 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한번 구해놓고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이니까 그 개수가 64 이하. 여기서는 x를 썼으니까 여기 확률 변수는 y 같은 걸로 해볼까?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 자, 그래서 얘가 64개 이하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근데 범위로 주어져 있죠? 범위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로 말은 안 될 거고 정규분포로 바꿔야 될 거야. 바꿉시다. 0.02 곱하시면 50 콤마 100분의 98을 곱하시면 49 7의 자, 하자. 그럼 표준 나오면 64니까 50을 빼고 7로 나누면 14, 2 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겠지. 그래서 요게 0.5고 요만큼이 0.48이 두 개 더하시면 0.98 정도 되겠다. 그래서 64개의 확률 0.98입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다 했습니다. 우리는 뒤쪽에 이제 저 단원조합 문제를 또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뒤에 연달아 우리 근데 저 오답은 좀 했나? 지난번에 오답 좀 했죠? 안 했나? 오답을 아예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오답 좀 쌓여 있으려나? 보자. 모집단하고 모평균 수정하는 거는 한 요거 한 번, 한 두 번쯤 하면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저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유형서로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는 횟수가 방학에 이제 한 오늘까지 해서 한 3번? 하나, 둘, 셋. 오늘까지 하면 한 4번? 4번쯤이니까 뭐 요거 다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요거 하고 유형서로 이제 넘어가서 학기 중에 이제 유형서 쭉 풀어가면서 이제 가면 시험 대비해서 딱 하면 얼추 맞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모집단과 표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해보고요.
또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모집단과 표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를 다룬다는 것은 어떤 보통은 이제 그런 거가 많잖아요. 그 통계 자료의 대표적인 거는 국민 그거가 있어요. 그 이름 뭐였더라? 국민 뭐시기 뭐 그거 하는 게 한 2년인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있거든. 이름이 뭐였지? 뭐 아무튼 그 통계청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 대상을 해서 해보시면 너희 뭐 전 국민의 예를 들어 키를 한번 다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을까? 너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할 수 있겠어요?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현대사회는 이게 커지잖아요. 집단이 커지면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뭐 우리 뭐 반에 이렇게 해서 뭐 몇 명에서 하는 거는 되지. 근데 이게 집단이 너무 커져 버리면 그게 안 돼. 뭐 전부 다 뭐 일도 하고 각자 사정들이 다 있을 거고 주거가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전체 통계를 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내고 싶었던 통계는 이만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통계를 내고 싶은 거야. 이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모집단이라고 해요. 이 모집단의 통계를 내고 싶은 건데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거 통계를 내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통계를 낼 수 있는 요만큼을 따와. 요만큼을 따와요. 그래서 요걸 따오는데 이거 따오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표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따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추출이라고 해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국민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 뭐 고3 학생들의 전체 키를 알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3 학생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고3 학생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교 하나로 그 축소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학교 하나로 축소를 시켜서 그러면 이 학교 뭐 예를 들어 뭐 세연고다. 그러면 세연고를 찍어서 세연고에서의 고3 학생의 그 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요 전체는 이제 국민 전체가 아니라 고3 학생 전체 국민에 있는 고3 학생들 전부 다 해서 세연고로 축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걔네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표본을 조사를 해서 전체 집단을 추정하는 게 목표예요. 추정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추출을 하는 목적은 원래 뭐냐면 얘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 모집단은 그러면 어떨까를 대충 추측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표본을 잘 뽑으면 요거가 모집단의 성질을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가지고 모집단은 어떻겠구나 하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전체 집단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로 추출 그리고 요게 표본입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추정이겠죠. 이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표본 추출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임의 추출을 하셔야 돼요. 추출하실 때 그냥 추출하시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추출을 하려면 사실 이거의 모집단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추출을 하려면 임의 추출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세연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약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되어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지역도 이 편중이 되어 있고 거기에 생활 수준도 아마 비슷비슷하겠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키를 측정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 가면은 훨씬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집단 같은 것에 이제 표본을 추출하실 때 조심하실 것은 우리의 이제 목적은 결국은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뽑아야 돼. 골고루 뽑으려면 전체를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이미 추출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랜덤하게 뽑아야 이 녀석이 이제 이 표본이 최대한 모집단의 성질에 가깝겠죠. 오케이? 그래서 추출을 하실 때는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미 추출이라고 하고요. 이미 추출을 통해서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뽑으시면 이제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따라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아서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건 추출이랑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요. 보건 추출이랑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보건 추출은 뭐냐면 뽑아서 얘를 체크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다음에 이거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또 한 명 뽑아서 또 체크하고 다시 집어넣어. 이거 하는 거예요.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은 뽑은 다음에 다시 안 집어넣는 걸 뜻하죠. 통계 자료에서 우리 이거 뽑을 때는 보건일까 비보건일까? 보건으로 뽑습니다. 보건으로 뽑아요. 비보건으로 뽑는 것보다 보건으로 뽑는 게 그 확률 계산할 때 편해. 보시면 비보건으로 뽑아버리면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건으로 해서 이제 확률 이거 추출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보건으로 해서 그걸 한다. 추출을 한다.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목표평균과 표본 평균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집단에서도 이 전체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평균이라고. 모평균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뽑았을 때 표본을 이제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에 얘를 n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 이미 추출로 해서 n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 데이터들이 이 확률 변수들이 뭐 x1, x2, xn개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시면 얘네들 가지고 딱 n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지. 그래서 평균을 딱 구하면 얘를 x바라고 하고요.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x바라고 하고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표본에서 또 그거 할 수 있잖아. 분산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본에서 분산을 구하시면 뭐 그걸로 하겠죠. 편차 제곱의 비율으로 구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 녀석을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얘는 이 재밌는 게 표본 분산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 할 때 요거는 n을 쓰지 않고 n-1을 써요. n-1을 쓰는데 원래는 이제 표본 평균에서 저 편차 제곱의 평균하면 n분의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답이 될 것 같은데 얘는 -1을 씁니다. 1을 빼서 쓰는 이유는 뒤쪽에 이제 이야기를 좀 따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한다. 그래서 이거 하듯이 표본 분산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루트 치면 표본 표준 편차가 되겠지. 표본의 표준 편차 되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됐죠?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하고 이것만 구하고 나서 끝인 게 아니라 어떤 걸 해봐야 되냐면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출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을 이 무평균을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표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구한다고 해서 얘가 그러면 x가니까 모집단의 평균 이 m도 모평균도 x가랑 똑같겠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좀 위험하잖아. 이게 뽑은 표준이냐 뽑은 표본이 저 모집단에 그 모집단에 있어서 좀 약간 편향되어 있는 표본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정확하게 모집단의 모평균을 추측을 하고 싶으면 모평균을 추측하고 싶으면 얘를 하나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뽑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여러 개 뽑아서 이 x 바들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1에서의 x 바의 표본 평균 하나, 아니 그 표본 첫 번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하나, 두 번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하나, 세 번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그래서 얘를 다시 또 n번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들을 평균을 딱 내면요,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시면 이게 바로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아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시면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표본을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낸다는 것은 이 표본을 굉장히 수십 번 뽑아서 체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수십 번 뽑아서 체크를 해보면 거기에 평균을 또 구하고 또 평균을 구하고 또 뽑아서 또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집단의 이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걔네들 이제 쫙 해서 평균 내면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을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내가지고 한 번 평균 구해서 표본 평균 하나 구해가지고 얘가 노평균이다 이렇게 추측하지는 않고요. 얘를 이 횟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얘들을 쫙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 표본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시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면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을 따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보시면 표본 이거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의 분산을 하시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하면 시그마라고 하면 얘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면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것 자체에서 애초에 얘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격이 줄어들어요. 이게 하나하나의 간격이 데이터들을 이제 다 더해서 n으로 나누고 얘들을 이제 n으로 나누는 것들을 측정을 해보시면 이 간격들이 이 데이터 하나하나만큼의 이제 간격이 아니라 평균을 내게 되면 이 간격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거 시그마도 한번 해보시면 시그마 구해보시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라갑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요거에서 구하는 것은 뒤쪽에 정규분포에서 요거 구하는 것은 뒤쪽에 어떤 특강에 따로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 가서 한번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요거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렇게 되겠다 정도까지 전화드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하나 이걸 한번 보는 게 좀 좋겠어요. 하나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그게 좀 잘 되겠죠? 봐보자. 잠깐만. 3번. 2번? 2번을 하면 2번을 해봅시다.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고 해봐. 3면이 나오는 횟수야. 2번 던질 거야. 그래서 x를 한번 구해보시면 x가 0과 1과 2잖아요. 그죠? 이렇게 0일 때 확률 한번 구해보시면 2번에서 0이니까 이씨 제로에다가 2분의 1에 제곱일 거니까 4분의 1 나올 거고요. 한 번 더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2c 1에 4분의 1에 4분의 1 나올 거니까 이거 2분의 1이고 이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가 x 바를 구한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모집단, 이게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부러 이제 모집단을 이거를 굉장히 낮춘 겁니다. n을 굉장히 낮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출을 할 거야. 추출을 할 건데 이 녀석의 크기를 2개를 추출한다고 해봅시다. n이 2개를 추출을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x가 012 그리고 여기서도 012 이렇게가 추출이 되는 거죠. 2개를 추출한다는 말은 이렇게 추출한다는 거지. 그러면 추출을 해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0 추출할 수 있고 01 추출할 수 있고 02 추출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야. 10하고 뭐 11, 12 이렇게 하시면 2까지 가면은 전체 추출되겠죠. 전체 추출할 수 있는 그러면 표본의 개수는 9개가 될 거야. 그지? 9개를 추출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00 추출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2번이니까 16분의 1이겠지. 01 하는 거는 8분의 1일 거고 얘도 그러면 8분의 1. 02 하는 거는 16분의 1. 얘도 그러면 16분의 1일 거고 11 하는 거는 4분의 1. 그 다음에 12 하는 게 8분의 1. 얘도 8분의 1. 그리고 얘가 22 하는 게 16분의 1.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나오면 이제 얘가 1 딱 되겠죠. 확률이. 이렇게 됐을 때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요때에 칼을 좀 크게 적을까? 이때에 x바를 생각을 해보시면 x바를 생각해보시면 00일 때 x바는 이 표본 00을 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00일 때 하면 00 해가지고 2로 나누면은 0이지. 이때는 그러면 2분의 1일 거고 얘는 그러면 1일 거고 표본 평균을 구해보시면 얘는 그럼 0하고 1이니까 2분의 1일 거고 얘는 1일 거고 얘는 2분의 3일 거고 얘는 1일 거고 얘는 2분의 3일 거고 이거 표본 평균 구해보면 2 나오겠지. 되겠어요? 따라. 그럼 x바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x바 해가지고 표본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시면 얘가 0일 때 하고 2분의 1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2분의 3인 것도 가지고 2인 것도 가지잖아. 보시면 0, 2분의 1, 1, 2분의 3, 2 이렇게 가지잖아. 그러면 이 확률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0일 때는 16분의 1일 거고 2분의 1일 때는 보시면 얘네 둘이 더하면 되니까 4분의 1일 거고 1일 때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16분의 8분의 1에서 8분의 4분의 3 그리고 얘가 4분의 1 얘가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해서 평균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요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8분의 8 해서 1 되겠죠. 이 평균이 1이 여기서의 우리 구한 이게 이제 사실 이한 분포니까 2,2분의 1이니까 평균 구해보시면 1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분산 구해보시면
2분의 1 정도 나올 건데 이것도 이제 분산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구해볼까? 분산 2의 x제곱에다가 1 빼면 되잖아. 평균의 제곱 빼면 되니까 2의 x제곱 구해보시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4분의 9니까 16분의 9 더하기 4니까 16분의 4, 4분의 1 하면 16분의 10, 4, 6, 10, 4, 6 하면은 20, 10, 4, 6, 16분의 20 그래서 1 빼야 되는 거 하시면 이게 몇이죠? 16분의 4, 4분의 1 알아? 알아? 맞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표본 분산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표본 분산은 원래 구했던 이 분산에 어떻게 된다고? n으로 나눈 것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아까 2였잖아요. 그렇죠? 추출 2짜리인 걸 추출을 하시면 줄어듭니다. 이게 분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잘 봐봐. 그냥 x일 때 얘를 하시면 그냥 x일 때를 해보시면 0, 1, 2라서 간격이 1간격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두 개를 추출해서 해보시면 간격이 어때요? 2분의 1로 줄죠? 간격이 줄어든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자잘하게 나누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보시면 분산이 줄어든다는 거지. 오케이. 줄어드는 이제 디테일한 수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표본 평균 구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자, 요게 요거까지였습니다. 요까지 하고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연달아서 가보도록 할까요? 잠시 쉬시죠. 봤어요? 커피가 효과가 좋네. 그거 알고 있니 얘들아? 그 리스커피 한 컵에 들어가는 카페인의 양이 아메리카노 이런 거보다 훨씬 작다? 그래서 믹스커피가 생각보다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지. 신기하죠? 그리고 거기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당분의 양도 생각보다 별로 안 높아. 까라멜 마끼아또 같은 데 들어가는 당분의 양이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요거 이제 쉬는 시간에 요걸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뒤에 이야기할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좀 더 있어서 표본 평균 저거 저렇게 되는 이유와 이쪽으로 가서 -1을 하는 이유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문제까지는 어차피 오늘 다 못 푼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설명을 해놓으면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모집단과 추출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설명을 한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리뷰를 한번 다시 하면서 그 뒤에 것들 연달아서 뒤쪽에 설명하고 문제 풀어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오답도 별로 못하고 한 것 같으니까 오답 한번 쳐볼까? 오답을 좀 쳐봅시다. 그래서 질문들 있으시면 좀 해보세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자. 질문을 해보십시오.
전개분포를 따르는 두 연속 확률 변수가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y가 a의 a의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28보다 크거나 같다랑 작거나 같다랑 28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을 때 이 y의 값은 이라는 거네. 다 넣어보자. 해봅시다. 일단 평균 한번 비교해 봅시다. 평균이랑 분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만약에 x에서 얘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 그냥 할 수 있나?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냐? 평균 x 28보다 작거나 같다, 28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냥 할 수 있냐? y의 평균이랑 x의 평균은 아니, 표준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y의 전기분포 한번 따져보면 a배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평균은 아마 am일 거고요. 시그마 요 분산이 a배 곱하면 제곱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제곱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 녀석 가지고 이제 저 위에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요거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얘 표준화하시면 뒤에 한 뒤로 바꾸고 28을 m하고 시그마잖아, 그죠? 28 마이너스 m 시그마 1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0 바꾸고 그거나 같다에 28에 해서 여기는 am과 그 다음에 a 시그마지. 이렇게 쓰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같은 C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왔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작거나 같다랑 크거나 같다가 같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는 거지? 약간 이 좌우 대칭 모양이어야 돼. 작거나 같다랑 크거나 같다가 같다라는 것은 얘랑 얘가 좌우 대칭 모양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분명히 AM 이 모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지. 시그마분의 28 마이너스 m 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a 시그마 분의 28 마이너스 am에 가깝겠다. 부호가 다를 것이다.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이렇게 날려주시고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m 마이너스 28이 에다가 a를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야. 28 빼기 am이지. 여기 am 있고 여기 am 있으니까 잠깐만. am만 넘어가자. 그럼 a에다가 m 들어가면 2m-28 28이잖아. 뭐 이런 거 하나 나오네요. 희한한 거 하나 나오네. 일단 하나 구해놓고요. 저 위에 거 합시다. 위에 거 해보시면 요거는 위에 똑같이 표준화하자. 작거나 같다 하면 18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 그 다음에 위에 이 표준화해서 크거나 같다 18에서 평균 빼고 평균은 AM이지 A 시그마 하시면 얘에서 두 개 더하면 1이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보면 작거나 같다랑 크거나 같다를 더해서 1 나온다는 말은 무슨 소리지? 뭐보다 작거나 같다랑 뭐보다 크거나 같다를 했을 때 더해서 1 나온다는 소리는 같은 값이란 소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값이 있으면 여기가 뭐 K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랑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더해서 1 나온다는 말은 이게 같은 값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8-m과 여기다 갈까?
m과 이 a 시그마분의 28 마이너스 am이 같다는 소리죠. 빼자죠. 시그마 날려도 a를 곱하시면 이라서 나랑 a가 18분의 28?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냐가 뭐 해보자. 18분의 28 2로 나누면 9분의 14 이고 a에다가 18분의 28 여기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18분의 28하고 2m 마이너스 28 하면 날라가고 2m 마이너스 28이 18인 거니까 넘어가면은 30 46이니까 23 23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이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36이죠 여기 왜 갑자기 28로 바뀌었지? 숫자가 이상하다 이거 36이죠 그래서 이게 36이에요 아 얘는 아니네 얘는 이거지 이게 36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36이고요 그치 그래 18분의 36에서 2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숫자가 그래 이상하다 했다 그럼 A가 2면은 이 식이 2에다가 2m-28 해가지고 28이니까 날리면 이게 14고 넘어가면은 2m이 30, 42 그래서 m이 21 이렇게 해야죠 됐다 A와 M 둘 다 구했습니다 자, 이 m은 어떤 m이었죠? x에 관한 평균 그러면 y에 관한 평균은 뭐겠어요? 2의 y는 2의 ax a가 2배니까 2배의 bx bx는 아까 21이었으니까 42겠지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숫자가 왜 저기서 바뀌었을까? 아 이거 쓰다가 밑에 걸 봤구나 위에 걸 봐야 되는데 자 다음이요 641 여러분 그 설날은 잘 쉬고 오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설 지나고 처음은 아니구나 아 처음은 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잘 쉬셨어요 여러분? 아하 그 보니까 막 이제 설 지나고 나서 그 패턴이 흐트러지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설 때 잘 쉬셨으면 이제 슬슬 수습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도록 하세요. 또 학기 들어가면 또 학기 초반에는 만약에 밤낮이 바뀌어 있으시면 또 힘들단 말이야. 미리 좀 바꿔놔. 방학 때 하는 게 더 쉽잖아.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밤이 뭐 예를 들어 밤에 자서 낮에 일어나는 그 생활 패턴이면 그 낮에 일어난 다음에 그 밤에 안 자고 그 다음날까지 그냥 쭉 해서 하루 정도 버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자는 거지. 밤까지 버텨서 자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도 좀 피곤한데 그때 이제 졸리는 거 좀 버텨가지고 이때까지만 해서 이때 밤까지 버틴 다음에 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한 이틀 정도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낮밤을 미리 좀 바꿔놓으세요. 나중에 3월에 들어가서 그 다들 막 3월에 들어가면 애들 힘들어한단 말이지. 아침에 나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를 봐봐. 새벽에 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10시인데 왜 못 일어나는 거야? 나도 일어나는데. 자, 641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뼈 화석이 두 동물 A와 B 중에서 어느 동물의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한 가지는 특정 부위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A의 이 부위의 길이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B의 길이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게 다르네. 얘는 X라고 하죠. 얘는 Y라고 하죠. 자, 이걸 따르겠다. 근데 V의 길이가 D 미만이면 A 화석으로 판단하고 D 이상이면 B 화석으로 판단한다. A 화석을 A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과 B 화석을 B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이 같아지는 D의 값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A 화석을 A 화석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은 B 미만이니까 두 번은 안 들어가겠네. 이거지. A 화석을 A로 판단할 확률과 그 다음에 B 화석을 B로 판단할 확률, 얘가 같아진다는 거겠네. 그렇죠? 자, 해보자. 계산하면 P. 그래서 위에 거 D는 요거는 요거 따라가죠. 그래서 D-10 그래서 0.4 D 하고 크다. D-12 0.6이 같다. 이게 작다랑 크다가 같다는 말은 무슨 소리죠?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작다랑 크다가 같다라는 것은 부호가 다르다. 가운데 0 기준으로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이 녀석의 부호와 이 녀석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같겠지. 위아래에다가 10을 곱해버릴까? 그냥 하자. 0.62 빼기 6이 0.4가 여기다 하면 빼기 0.4d 플러스 0.48인가? 아니 4.8이구나 이거죠. 계산하면 0.2d가 6이니까 10.8 이니까 d가 5배 곱하면 되죠? 5, 8에 40, 54 맞나? 맞죠? 그래서 d가 어라? 어디가 들렸지? 이거 더하기지 1d지 1d 이거네요. 이렇게 10.8이네 1d가 자 다음이요. 638번에 2번이요. 638에 2번. 확률 밀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0이랑 F20. 자자. 자, X가 정기분포를 따르고 밀도 함수가 제가 만족한다. m이 자연수일 때 17에서 18까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아마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가 m일 거야, 그치? 11대랑 21대 비교해보시면 10쪽이 더 크다 라는 말은 11대랑 21대 비교해봐서 10쪽이 더 크다 라는 말은 10이 평균에 더 가깝다는 소리지. 평균에 더 가까울수록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10이 평균에 더 가깝다. 그리고 4랑 22랑 따지면 22가 4보다는 평균에 더 가깝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지?
네, 아무튼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지? m이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이 만약에 m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m의 오른쪽에 10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반은 자연스럽게 성립하지. 10이 20보다 더 큰 게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성립을 하네. 약간 10보다 좀 작다고 하면 이 간격이라고 해봐야 10에서 4까지 해서 6간격이잖아. 이거 2간격인데 여기 22가 여기쯤인데 이게 얘가 이쪽으로 간 거보다 더 커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F4가 22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아마 평균의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10이 평균에 왼쪽에 있겠다. 그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10이 평균의 왼쪽에 있는데 20이 이제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잖아.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닐까.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라는 것은 여기서 6칸 가는 거잖아. 그래서 6칸 가면은 여기 4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22는 여기서 이제 요런 모양이라는 거죠. 22가 F4보다 크다. 이렇게. 약간 요런 모양이라는 거잖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간격이 M에서 10을 뺀 이 간격은 이거는 요 간격보다 20에서 M을 빼는 거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넘어가면은 2M이 30보다 커야 되니까 M은 15보다는 커야겠네. 이거. 두 번째로 이 간격은 요 간격 M-4 이 간격은 이 간격보다 22-1 보다 더 커야 돼. 이쪽이 더 커야 되지. 잠깐만. 이거 거꾸로 했다. 미안. 이 간격이 더 작지. 이게 더 작아야지. 반대 방향으로. 맞죠? 이쪽이 더 작아야 되죠. 이 10-m-10 한 게 요거보다 20-m 한 거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이쪽이 m이 15보다 작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m-4 요 간격이 22-m보다 이쪽이 더 길어야 이게 더 작지. 이거죠. 그럼 넘어가면 2m이 26 m은 그러면 14 나오네요. 빠밤. 자연스러면 표준 편차는 필요가 없는 녀석이었다. m값 구하라가 아니구나. 표준 편차 저거 구해라가 마지막이구나. 저거 근데 구할 수 있죠. 이제 m이랑 시그마 구했으니까 저거 구하는 거야. 뭐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649번. 양의 실수 전체 제법을 정의역으로 하는 HT는 평균 20 표준 편차 T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P의 X가 15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X는 정규분포가 20,T해줘. 이렇게 되는 저거나 그랬을 때 있는데 모르는 것을 고르면 이라는 거네. 해보자. 이 H의 2.5 자 해보자. 그러면 얘가 P가 그냥 미리 해놓을까요? P 하면 이거 표준화를 미리 시켜놓으면 15에서 20을 빼면 빼기 5잖아. 그래서 이건 거네. 그러면 H의 2.5라는 건 여기 2.5가 가는 거니까 P 빼기보다 작거나 같다. 빼기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거고 요거의 값이 몇이냐면 거기 봅시다. 여기가 0.477
그럼 얘는 0.028. 그래서 얘랑 I P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냐? 맞죠? 여기 빼기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나 아니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나 똑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죠? 이해대로 갑시다. H2가 H2.5보다 작냐? H2 네, H에 여기다가 2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는 P, G 작거나 같다 빼기 2.5고요. 그럼 얘는 2.5 집어넣으면 P, G 마이너스 2가 D잖아. 그러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맞죠?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만큼이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만큼이니까 이게 당연히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이유도 맞죠. H5랑 OH2를 비교를 해봐라. 비교해봅시다. H5는 여기다가 5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P,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5배의 H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P, G 빼기 2.5죠. 그러면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넣어보시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빼기 여기 빼기 2.5도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만큼 빼기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만큼 이겠지? 초록색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초록색은 거기 이제 0에서 1까지가 0.3413이거든. 요만큼이. 그래서 요 녀석이 P 는 0.1587이겠네. 0.158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 거기 2.5 찾아보시면 없네? H2 아 비교해봐라. 아하 이거는 이거 비교해봐야 되나 본데. 거기 있는 거 중에 얘는 알 수 있지. H의 2.5는 구할 수 있죠. H의 2.5는 이거여서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기 때문에 아까 구한 게 뭐였냐면 0.0228이었어. 그지? 0.0228 이거 양변에다가 5배를 곱하시면 이거 곱하기 5하면 몇이죠? 5, 8에 40 4, 5, 2, 10 10, 5, 2, 10 0.0114가 되나? 0.0114가 되는 게 맞네.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5배 하면 0.0114거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5배를 했다는 말은 아까 위에 식이 요거 위에 식이 요거거든. 그래서 H2가 H의 2.5거든. 요건데 5배를 하면 이거잖아. 그치? 이게 지금 0.011 아니 0.1140이란 말이야. 5의 H2라는 건 얘보다 작은 애인데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OH2보다 H5가 작냐 이거잖아. 그치? H5는 지금 몇이냐면 이거야. 0.1587이야. 이거 비교해보시면 얘가 이거보다 커. 그치? 이거보다 큰데 이거보다 작은 놈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구할 수 없지만 얘보다 큰 놈을 구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작더라.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녀석은 당연히 얘보다 작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잘 봐두세요. 어떤 스타일인 거냐면 우리가 기흥님 지금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기흥님 지금 문제를 푸실 때 보통은 디귿에 어려운 걸 넣어 놓잖아. 그러면 디귿을 풀 때 보시면 그냥 처음부터 푸는 느낌이 아니라 기읍과 니은에서 좀 깔아두는 거야. 기읍과 니은에서 이것들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성질을 좀 깔아놓고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봐 하는 문제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있으니까 디귿 푸실 때 막 풀다가 보니까 뭐야 이거 왜 안 풀리지 하는 게 있으시면 기획과 니은을 한번 좀 보시면서 기획 니은 한번 봐서 써먹을 게 있나를 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제 보다가 이거 써먹을 게 있나 하고 보다 보니까 여기 H2가 이게 있네? 이거를 그럼 써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가 많으니까 우리 기획 니은 디귿 문제에서 특히 디귿 풀 때 기획 니은 활용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 신경 한번 써봅시다. 다음으로 가볼까? 또 질문이요? 629번이요. 6이고 X는 표준의 표준주와 N이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PX가 P 플러스 P 아까 풀었던 거랑 뭔가 비슷하다. 식이 그치? 이거 뭐지? 이거 이쪽에서 풀었던 거 얘가 내는 1이다. 자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해버리자. 표준화하면 그러면 K 마이너스 8 작가 나온다 작가 나온다. 이거는 표준화를 안 해도 되겠는데? 네? 이왕 했으니까 하자. 표준화를 안 해도 할 수 있긴 있겠는데. 하시면 얘가 1이지. 짝거나 같다로 1 만들어주는 녀석 생각해봐봐. 그러면 짝거나 같다 해서 1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예를 들어 봐봐. 여기가 t라고 생각을 해봐. t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만큼이잖아. 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얘가 있어야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디에도 있냐면 이거랑 대칭되는 녀석에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아보면 얘가 얘랑 같지. 그러니까 여기 t가 있으면 여기 요 점은 아마도 마이너스 t일 거라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t보다 작거나 같다랑 빼기 t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면 전체 1이 되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부호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8분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 8분의 이거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88 날리고 이렇게 되면은 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가 저희가 0.0668 얘는 보고 하라는 거죠. 표 보고 하라는 거니까 표준하자. 그래서 평균 빼고 8로 나누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크거나 같다 해서 0.0668이 나왔다는 말은 한 여기쯤에서 이라는 말은 이쪽이 433이라는 소리네. 433이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1.5다 그지? 1.5. 그래서 여기가 요 점이 바로 1.5여야 1.5여야 그러니까 얘가 1.5인 거지. 얘가 8분의 1.5에다가 8 곱하시면 12 다 있다. 여기서
여기서 아까 그냥 여기 구한 거 있죠? 그러면 50 플러스 K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K는 62 그러면 이렇게 나겠네. 여기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두 개를. 이 문제는 이거였겠다, 그지? 포인트가 이거 작다 작다해서 1 되는 거에 해서 이게 포인트였겠네요. 작다 작다해서 1 되려면 부호 다르다, 부호가 다르겠다.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었을 테고 표준화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니겠지. 이게 포인트.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에서 따져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그려보고 그림에서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거를 따져보시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림에서 따져보시면. 자, 다음 질문을 해보십시오. 질문이 있는 거? 질문이 없니? 아니 저는 왜 질문을 안 하냐? 다시 풀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풀려고 이제 해놓고 지나갔는데 안 풀었구나. 네. 아하, 그래서 그냥 질문하지는 않고 이제 그것만. 아하. 질문 없으십니까, 여러분? 나이는 그럼 다 했어? 질문 완료. 지윤이는? 저는 그냥 맞춰보니 계산 실수한 거 알고 있는데 없어? 네. 뭐야? 그럼 다 예. 애매하게 남았다. 네가 질문하면 되겠다. 두 문제 딱 하면 깔끔하게 하긴 하겠네. 음. 626번이요? 유기력 한번 해봅시다. 한 문제 딱 하면 깔끔하겠습니다. 해보자. 이거는 평균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P X가 3이 P 3에서 X 80 0.3이다.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 아하. 해봅시다.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0.3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네. 표준화 다 해놓고 생각하시죠. 표준화하면 그렇죠. 이거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아이 여기서 작거나 같다 해서 0.3 나왔다는 소리는 이거라서 이게 0.4 그리고 0.3에서 이거에서 이거까지 해서 0.8, 0.3 나왔다는 소리는 얘도 잠깐만 요거 0.2가 되는 놈이 여기서 0.52까지구나.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0.52가 이거야겠네. 여기서 이게 0.2가 되려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까지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거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3에서부터 요거에서부터 요까지잖아. 요까지 얘가 0.2니까 요만큼이 0.1이어야 돼. 얘가 그래서 시그마분의 80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얘가 1 되는 애가 0.25 요 두 개 풀면 되네요. 그죠?
15분의 3 마이너스 m이 그 다음에 15분의 80 마이너스 m이 자 양변에 시그마를 곱하고 그 다음에 빼면 되네. 빼면은 그러면 빼기 77 하고 mm 날라가고 빼면은 마이너스 0.77 시그마 마마를 뿔뿔로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가 100분의 1이죠. 시그마 원래 이렇게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나? 이상하다. 아니네. 100이지 100. 이상하다. 거꾸로 했네. 100이죠 100. 너무 작게 나온다 했다. 100이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 100 집어넣으면 이 3-m이 빼기 52. 그래서 m이 55. 이렇게 나오는 거지. 100이랑 55. 155겠죠 그러면?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화까지 한번 잘 풀어와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